안녕하세요. 조선의 달인 조선기술사입니다. 조선산업기사 기출문제풀이 2022년 세 번째 과목인 선체구조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에서 많은 고득점을 하셔야 될 텐데요. 먼저 41번 선체 종강도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는 갑판은 보기 1 유효갑판, 이펙티브 덱, 보기 2 격벽 갑판, 벌크헤드 덱, 보기 3 건연 갑판, 프레이보드 덱, 보기 4 플랫폼 갑판. 보기 몇 번이 답일까요? 네, 보기 4번이 답입니다. 조선소 계신 분들은 많이 익숙한 용어이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기관실, 엔진룸에 있는 데크들을 플랫폼 혹은 플랫폼 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이랑 뭔가 다른 느낌이 나는데 실제로 이 문제에서 요청하는 것은 종강조의 계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개념인 거고요. 유효갑판, 종강도에 유효하다. 건연갑판, 프리보드를 정하는 갑판으로서 역시 종강도에 유리할 거고요. 격벽갑판이라는 말은 굳이 쓰지 않습니다만 격벽갑판 역시 순위를 해주는 갑판으로서 종강도에 완전하게 유효하게 막혀있기 때문에 종강도에 기여할 겁니다. 또 뭐 어퍼덱, 상갑판이라고 불리는 녀석도 있는데 그 녀석도 역시 종강도에 기여하고요. 유효갑판, 건연갑판, 상갑판은 다 같은 물체를 지칭하는 다른 용어일 수 있는데요. 유효하다는 뜻에서 이펙티브, 프리보드라는 뜻에서 프리보드,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있다는 뜻에서 어퍼덱,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모두 다 종강도에 포함시키는 갑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기 4번 플랫폼 갑판, 대갑판이라고 좀 어색한 용어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요. 조선기사, 조선기술사 시험에 이 대갑판, 플랫폼 덱이 종강도에 기여하는 덱 되겠습니다. 42번 일반적으로 선체 중량이 가장 가벼운 선체 구조 양식은 보기 1 종횡식 구조, 보기 2 종식 구조, 보기 3 혼합식 구조, 보기 4 횡식 구조.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도 뭔가 종과 횡으로 나눈다는 느낌은 올 수 있고요. 종횡과 혼합식이 같은 뜻이라는 것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답은 보기 2 종식, 보기 4 횡식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더 가벼운 선체 구조는 보기 2 종식 구조입니다. 종륵골식 혹은 종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로 대형선의 선 전화 아니면 데크 부분에 있는 것으로고요. 론지라고 불리는 우리 종륵골이 기립안으로 쭉 달려서 이 종륵골이 무게를 잡아주는, 종강도를 잡아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종륵골이 무게를 잡아주기 때문에, 종강도를 잡아주기 때문에, 중량이 가장 가볍고, 종강도에 유리한 반면, 선창 내 돌출된 것들이 이렇게 있죠. 돌출부라는 것은 이 종강도 멤버인 이 론지튜디널 돌출이 되지만, 이 론지튜디널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그 횡부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횡부재가 이제 뭐 솔리드 플로어라든지 아니면 웹프레임 등이 링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링이 돌출되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렵고 공기가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횡늑골식은 이 그림이 그 벌크 캐리어 산적 화물선인데요. 여기 사이드 쉘 부분에 보면 이렇게 횡늑골이죠. 론지가 버티칼, 횡방향으로 서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횡식이고요. 이런 것들은 종강도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종강도에 불리하고 중량이 무겁습니다. 선체 중량이 가장 무거운 선체 양식은 보기 2번 종식 구조. 43번 다음 중 이중저 더블 버텀의 구조 부재가 아닌 것은 보기 1 중심선 걷어, 보기 2 늑판, 보기 3 사이드 스트링거, 보기 4 마진판. 조선소 계신 분들은 눈치가 있으실 건데 그래도 보기 4번이 조금 애매하죠. 마진판이 뭐죠? 네, 마진판은 조선소에서 대형 조선소에서 흔히 많이 쓰는 더블 버텀과 더블 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더블 바텀만 있는 더블 사이드가 없는 구조에서 있는 부재고요. 이중조의 판이 오다가 이 호파, 빌지 쪽에 가면은 뭔가 막는 뚜껑이 필요하잖아요. 요 뚜껑판, 요 디귿,
이 디귿 부재가 바로 마진 플레이트 되겠습니다. 이 디귿 부재, 마진 플레이트 역시 이중조의 구조가 되고요. 다시 보시면 보기 1 중심선 걷어는 요거 이중조의 일종이 되고요. 보기 2 늑판 역시 플로어 부재로서 여기 연결되는 횡방향 부재 역시 이중조 부재 맞습니다. 사이드 스트링거는 사이드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듯이 이렇게 선박에 횡방향 이렇게 있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재를 말하기 때문에 보기 3 사이드 스트링거가 이중조의 구조가 아닙니다. 답은 3번. 보기 44번 파양 격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답만 볼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파양 격벽은 보광재를 생략을 하고 격벽판만으로서 파형을 구부린 격벽이죠.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긴 것이 파형 격벽이고요. 주로 이렇게 버티칼로 서 있지요. 버티칼로 서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 스툴을 두고 이 파양 격벽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파양 격벽, 코로게이트 벌케이드입니다. 이렇게 파양 격벽을 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강재가 필요가 없죠. 보강재가 필요 없이 구부러진 형상 자체가 이너시어를 가지면서 버티게 되어 있으니까 보강재가 필요 없어서 단점이 있는 것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 안에 액체 화물이나 아니면 산적 화물이 있을 때 화물을 빼낼 때 청소하기가 편리하겠죠.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파양 격벽은 보기 2번 보강재를 생략을 하고 격벽판을 파형, 그러니까 물결형으로 파가 물결이에요. 구부린 격벽이다. 영어로는 corrugated bulkhead. 그림이 나오네요, 여기. 45번 단저 구조의 늑판의 형상과 고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 역시 틀린 거 먼저 맞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저 구조에 배가 이렇게 있고요. 단저 구조라고 하면 밑에 이중저가 없는 거예요. 이중저가 없는 것을 단저 구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중저가 없지만 이 밑부분에 어떤 식으로든지 보강을 해줘야 되죠. 보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횡방향 부재가 있을 거고요. 이 횡방향 부재가 늑판, 플로어가 되겠습니다. 이 플로어는 맨 밑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이 고이고 워터발라스트 탱크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밑에 오수 구멍이라고 하죠. 드레인 홀이 필요합니다. 하부에는 필요에 따라서 오수 구멍, 드레인 홀이 있습니다. 보기 2번 늑판의 상부 끝단에는 면재, 페이스 플레이트 대신에 플랜지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잡아주는 횡방향 부재의 늑판 플로어가 이 판만 있으면 이 판이 흔들거릴 수도 있고 강도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 보강을 해줍니다. 보강해 주는데 별도의 판을 붙여서 용접을 해서 만드는 페이스 플레이트 면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형상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굳이 용접을 하지 않고 만들고 싶으면 플랜지 형상. 플랜지 형상은 꺾는 형상이잖아요. 이 한 판을 이렇게 꺾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페이스 플레이트, 여기 플랜지 형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보기 4번. 선측에는 늑골과 직접 연결하거나 결합하거나 선측에도 이 웹플레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야겠죠, 사실은. 선측에서 오는 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직접 결합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위치한 부자가 없이 혹은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브라켓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보기 4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보기 3번이 틀린 내용이죠. 보기 3번에 하부 끝단에 플랜지 영상 만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밑에 바텀 플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만들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상부 끝단에 플랜지 영상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돼야 됩니다. 정답은 보기 3번. 46번. 선체의 세로 방향 굽힘에 저항하는 구조물로서 선체 걷어의 중요 부재가 아닌 것은 우선 세로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많이 혼동스러운데 뒤에 보면 선체 걷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세로 방향은 종방향이라는 거 영어로 론지튜디널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방향 부재, 종거더가 아닌 내용을 살펴보시면 보기 1, 갑판보, 보기 2, 갑판, 보기 3, 중심선 거더, 보기 4, 외판. 모두 다 종방향으로 펼쳐진 부재지만 보기 1번 갑판보가 종방향 부재가 아닌 것이죠. 다시 한번 VLCC의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갑판이라면 길이 방향으로 쫙 펼쳐져 있고요. 보기 3, 중심선 거더 역시 길이 방향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보기 4, 외판 역시 길이 방향으로 쫙 펼쳐져 있고요. 갑판보, 보라는 것은 빔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물체고요. 빔을 해석한 물체인데 보통 빔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방향으로 펴진 것이 아닌 이 문제랑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횡방향으로 펼쳐진 이런 것을 주로 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는 횡방향 부재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보기 1번 되겠습니다. 47번 원유 운반선에서 화물창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유체의 유동에 의한 압력, 슬로싱에 의해 손상이 일어나기 가장 쉬운 부재는 보기 1, 선측 외판, 보기 2, 선저 외판, 보기 3, 이중저 구조의 내접판, 보기 4, 격벽 상부의 인접 상갑판. 우선 슬러싱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창 안에, 화물이 있는 칸 안에 있는 내부의 화물이죠. 뭐 LNG가 될 수도 있고, 뭐 크루드 오일이 될 수도 있고, 화물의 유동에 따라서 내부 구조물을 치는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판일 수는 없죠. 외판은 기본적으로 화물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외판은 아닌 경우고, 그럼 보기 3, 보기 4, 이중조의 내접판인데 화물창, 원유 운반선에서 원유가 움직일 때 내접판에 이런 슬러싱 하중이 일어날 것 같진 않죠. 답은 4번 격벽 상부 및 인접 상갑판입니다. 이렇게 화물창에 화물이 이 정도 적당히 파셜 필링 되어 있을 때 배가 움직이면 화물도 같이 움직이고요. 움직이면서 위쪽을 치거나 아니면 이 횡방향에 있는 격벽을 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슬러싱을 막기 위해서 화물창의 중간에 스워시 볼크헤드를 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그림이 이제 VLCC에 설치된 스워시 볼크헤드의 도식적인 그림 되겠습니다. 48번 외판의 연장부에 강판을 붙이고 그 위 가장자리에 손잡이를 붙인 구조로 갑판상에 사람의 통행을 보호하는 구조물은 보기 1 격벽, 보기 2 블로워크, 보기 3 빌지킬, 보기 4 실체 늑판. 정답은 보기 2 블로워크 되겠죠. 블로워크라고 하는 것은 사이드쉘은 아니에요. 이게 길이 방향으로 배가 이렇게 생겼고요. 사이드쉘의 상부에 구조물을 연장을 시켜서 핸드레일을 치거나 아니면 구조물로 만들어서 사람이 지나가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죠. 블록은 주로 선수부에 많이 설치가 되죠. 파랑이 있을 때 사람을 막기 위해서. 정답은 2번 블록. 49번 횡늑골식 구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아까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왔네요. 1번 공작이 간편하다. 2번 서형선에 알맞다. 3번 포장화물선의 구조에 알맞다. 4번 종강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정답은 장점이 아닌 것은 보기 4번이죠. 종강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한 것은 종늑골 방식이죠. 다시 한번 아까 나왔던 그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횡늑골 방식은 이렇게 조금만 부재, 론지만 버티컬이나 트랜스버스로 세운 거죠. 공작이 간편하고요. 조그만 선박에 적당합니다. 포장 화물선 구조에 알맞다는 이야기는 이 그림과는 맞지 않습니다만, 가령 종늑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론지튜디널이 조그만 론지가 길이 방향으로 지나가고 이 론지를 막기 위해서 횡방향으로 커다란 부재를 설치합니다. 커다란 부재가 실체 늑판, 솔리드 플레어나 웹 프레임을 링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치된 것들이 선창 방향으로 돌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VLCC 그림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대표적인 포장 화물선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컨테이너 박스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강직 방식은 적당하지 않고 그나마 횡 방식이 적당합니다. 보기 4번 종강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한 것은
종루꼴 방식이기 때문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0번. 혹인과 세깅 상태에서 갑판의 개구부 주위에 큰 응력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답이 이미 나왔네요. 개구부를 가능한 작게 해야죠. 구멍을 작게 해야 응력이 감소할 텐데, 보기 2. 개구부 주변에 강한 코밍, 스틸로 만드는 코밍을 설치한다는 거죠. 이렇게 배가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커다란 구멍이 있고요. 커다란 구멍을 막기 위해서 코밍이라고 하면 구멍 상부에 또 다른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죠. 이 철 구조물, 코밍을 설치합니다. 보기 3. 개구의 모서리가 모가 없도록 둥글게 해야 되죠. 이 그림은 완전히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각을 키워서 알을 키운다면 응력이 좀 완화가 될 거고요. 보기 4번. 개구의 모퉁이 주변에 배치된 판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끝단 모서리 부분에 응력이 증가될 테니까 이쪽에 심을 이렇게 네모나게 동그랗게 내서 기존의 판이 몇 T라고 하면 그 판보다 몇 T 이상 증가시켜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